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직장에서 하는 행동이나 언행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또 혹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최혜인 노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 직장갑질 119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직장갑질 119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거나 갑질을 당한 근로자들이 오픈 채팅방이나 이메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얼마나 됐어요, 이 생긴 지? 저희가 2017년 11월 1일에 만들어져서요. 지금 한 20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노동법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안이 2014년부터 발의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계속 폐기되고 발의되고 반복하다가 이제 작년에 유독 그 엽기적인 일들이 많았죠. 많았죠. 예. 이제 뭐 예. 대형병원 간호사들의 장기 자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디스크 양진호의 폭행 영상까지 좀 화제가 되면서 항공사들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이제 법이 좀 통과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괴롭힘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걸 법으로 규정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괴롭힘을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책이나 관계상의 권력 관계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예.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업무와 무관하게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이제 근로자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행동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것인지 아닌지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료 간에도 이게 성립이 됩니까? 네, 동료 간에도 성립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직책상의 우위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동료 간에도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누군가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더 영향력 있는 부서에 소속돼 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료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법이 촘촘하게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근거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행하는 시기부터 좀 여러 가지 챙겨봐야 될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떤 것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사례를 좀 저희가 몇 개를 좀 준비해 봤어요. 방송상에서 뭐 드라마라든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인데 듣고 계속해서 좀 이게 해당되는지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 끝나서 공간으로 갑니다. 너무 일찍 끝났는데? 저녁이나 먹고 갈까? 가져가고 약속을 그래? 했습니다. 예. 그럼 같이 먹으면 되잖아. 같이 왔어. 어머, 어떡하니? 아우. 예,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실 텐데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을 한 박원순 시장과 비서관의 대화였어요. 업무가 일찍 끝났습니다. 집에 좀 일찍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녁을 같이 먹고 가자고 했고 약속이 돼 있다. 가족과 약속이 있다 했더니 그러면 당신 가족들과 같이 먹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퇴근 시간 이후에는 당연히 예.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상사가 그런 시간을 침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상급자라는 우위성을 이용해서 음. 저녁이나 같이 먹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네. 그 질문을 들은 근로자는 이제 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이 근로자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인서트를 여기서 끊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비서관 가족과 같이 밥을 같이 먹어요. 그거까지 나오는 게 좀 나오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사례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저 오늘 오후에 반차 써도 될까요? 반차? 무슨 일 있어? 엄마가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뭐? 많이 다치셨어? 아니요, 많이는 아니고 발목을 조금. 그래, 그럼 오전에 반차 쓰고 지금 가봐. 아니요, 오후에 갈게요. 엄마가 오후에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그럼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반차를 쓰겠다고 했고 반차 쓰는 걸 허용을 했는데 오전에 써라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 오후에 쓸게요라고 했어요. 그 사유가 좀 약간의 뭐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제 부장이 연차 휴가를 못 쓰게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별다른 이유 없이 꼬치꼬치 캐물었고 그리고 언제 써라 라면서 이제 본인이 다른 시기를 지정해 주기도 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 휴가를 쓰는 걸 눈치 보게 만든다거나 다음에는 더 어렵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만한 소지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소지가 있군요. 그렇죠.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제 휴가 사용을 방해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편한 사유면 좀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긴 하는데 안 되는 건가요? 편한 사이라는 거는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권력은 없지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업무 배제를 당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사내 연애하는 사람들은 일 100% 망친다는 통계라도 있나 봐요. 누구나 연애할 수 있고 누구나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만 업무 배제 당해요? 제가 태 차장보다 직급 낮은 여자라서요? 네, KBS 회사 가기 싫어 2019 사내 연애 중인 대리가 남자친구인 차장과 부서 관련한 회의에서 아예 빠지니까 이제 항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내 연애가 업무의 여러 가지에 반영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의 시간에 보통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죠. 예. 네, 사내 연애라는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업무 배제 혹은 더 나아가서 따돌림을 시킬 수도 있는 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내 연애라는 부분이 직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뭐 사귀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걸 넘어서서 업무에 반영이 되고 또 형평성과 좀 다른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괴롭힘으로 해당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 최혜인 노무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괴롭힘 방지법 많은 노동자들은 환영을 하겠습니다만 직장인들도 또 업무 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란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 외에 상사들이 어떤 상황 또 어떤 태도를 조심하고 유의해야 할지를 좀 알려주세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일중심 문화가 있잖아요. 예. 이제 지나치게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 외에 일적으로 연락하는 거 혹은 맡겨진 일은
이제 야근을 해서라도 무조건 끝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치 않는 연장 근로를 강요하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할 거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집단주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행복보다는 집단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네.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회식을 강요하고 회식 자리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은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 라면서 네. 음주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위계적인 구조를 상정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반말하는 것도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힘을 당하면 먼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회사예요? 네. 그 사장님에게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예. 신고를 받은 사장이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는 것처럼 가해자를 제재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KBS에도 오전에 인트라넷으로 보니까 이 괴롭힘 관련한 센터를 어디로 신고할 수 있는 번호하고 위치 같은 것들을 다 공지로 띄워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괴롭힌 사람 아니면 회사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아직 괴롭힘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요. 예. 회사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제 사장에게 신고를 해서 예. 사장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법이라서요. 회사 안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게 만들어 놓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칙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이게 이제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 규정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군요. 네. 근데 직장인 입장에서 상사 개인이든 아니면 조직 차원이든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이거를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말단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내 간부를 상대로 신고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했을 때 오히려 괴롭힘이 더 심해지거나 예. 이제 최악의 상황은 해고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 때문에 이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징계를 하는 것처럼 네.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그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 회사의 사용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추가가 돼서 네. 보복성 조치를 했을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아직 좀 이게 시행 초기고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사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보완되면 좋을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일 큰 문제는 그 사업장의 자정작용에만 맡겨져 있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그 회사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용자가 조사를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도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한계점들이 있는 지점에는 노동청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신설돼서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좀 더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최혜인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